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회장님?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고문직을 박탈하신다고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바로 전날 한남동 고급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 사돈 되는 분 아십니까? 제 은인이십니다. 회장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그날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와 넘치는 재산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그리고 다음날 뒤집힌 모든 것. 무시당한 사돈댁 하지만 진짜 자리를 잃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 옷 입고 가도 될까? 불안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시던 모습이 안쓰러웠죠.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냥 편한 옷 입으세요. 하지만 말과 달리 저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의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남편 준혁은 대기업 부장입니다. 36의 나이에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잘나가는 직장인이죠. 저희는 3년 전 회사 선후배 사이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시댁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직에서 은퇴하셨고 시어머니는 여러 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한남동 고급 아파트 300평대 펜트하우스에 사시죠. 반면 저희 친정은 평범한 서민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30년째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하세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명절에도 친정 부모님과 시댁 어른들이 따로 만났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저도 알고 있었죠. 시댁에서 우리 부모님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양가 어른들 모시고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자.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제 어깨를 다독이셨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돈 만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새로 장만하신 정장 매무새를 여러 번 고쳐 입으시는 모습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죠. 차를 몰고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준혁이 운전대를 잡았고 뒷자리에는 부모님이 앉으셨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야.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한남동 진입로에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급 주택들과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시며 작은 한숨을 쉬셨어요. 여기가 서울 맞니? 완전히 다른 세상 같구나. 차는 곧 시댁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부터 남달랐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벽면, 천장의 간접 조명. 주차된 차들도 죄다 억대가 넘는 외제차들 뿐이었죠. 아버지가 낡은 승용차에서 내리시며 멋쩍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거울로 된 벽면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아버지의 10년 된 정장, 어머니의 수수한 원피스, 남편의 명품 수트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저는 거울 속 부모님의 표정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현관 앞이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신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 재벌가 부인 같았죠. 사돈 어른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가 90도로 인사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 창이었고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천장은 5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고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고급스러웠죠.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수진아, 여기 집이 아니라 미술관 같구나. 저도 결혼하고 몇 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평생 좁은 철물점에서 일하신 아버지에게 이 공간은 얼마나 낯설게 느껴질까요? 거실 소파에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신 모습이 카리스마 있어 보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돈 어른.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른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를 받았죠.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잠깐 쳐다보더니 가볍게 손을 뗐습니다. 자, 일단 앉으시죠.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이탈리아 수입 가죽 소파는 앉는 순간 몸이 푹 꺼질 만큼 부드러웠죠. 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서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일식 오마카세 셰프를 모셨죠. 집에서 오마카세라는 말에 부모님이 당황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셰프와 보조 2명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고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시아버지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요?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서로 바빴죠. 바쁘다는 말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한가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랄까요. 시어머니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어디 사세요? 구로구 쪽에 삽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죠. 아, 구로구요.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거기도 요즘 재개발 많이 되던데요. 네, 저희 동네는 아직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워낙 비싸서 힘드시겠어요. 시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무슨 일 하십니까? 작은 철물점을 합니다. 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철물점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철물점이 잘 되나요? 인터넷으로 다 사는 시대인데. 동네 단골 손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죠. 오래 하다 보니 단골이 많아서 꾸준히 찾아주십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반찬 가게 합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답하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밑반찬 만들어서 파는 작은 가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시어머니의 억지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동정 그 자체였어요. 마치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시아버지가 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정말 열심히 해서 벌써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36에 부장이면 빠른 편이죠. 네, 아버지. 남편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다 회사에서 기회를 주셔서입니다. 시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라.
물론 내가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마 사돈 어른들은 모르시겠지만 준혁이 회사 회장이 내 후배입니다.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눈치채신 거였죠. 회사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맥도 중요한 거 아니겠나. 세상이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도 같은 회사 다니죠? 네, 저는 과장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아, 과장이면 준혁 씨보다 직급이 낮네요.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입사가 2년 늦었거든요.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사모님 결혼하시면 아이 계획은 있으신가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어머니가 당황하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요즘 맞벌이 부부들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친정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데.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당연하다는 듯 이어졌어요. 저희는 워낙 바빠서 손주 돌보기가 어렵거든요. 사모님은 반찬 가게 하시니까 시간이 좀 자유로우시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가 뭔지를요. 시댁에서는 친정 부모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나중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지를요. 아버지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셰프가 다가왔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두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긴 대리석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준비된 식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공수한 식기라는 시어머니의 설명이 이어졌죠. 부모님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으셨어요. 첫 요리가 나왔습니다. 광어 사심이었는데 접시에 예술 작품처럼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먹는 건지 부모님이 당황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간장에 와사비를 풀어서 찍어 드시면 됩니다. 셰프가 친절하게 설명했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 와인인데 한 병에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죠. 좋은 와인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당신들은 평소에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으니 오늘 경험해 보라는 거였죠. 어머니가 물 한 모금을 드셨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댁 어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죠. 나도 서울대 나왔고 준혁이도 서울대 법대 나왔죠. 사돈 어른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잠깐 멈칫하셨어요. 저는 고졸입니다. 그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시대에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들 하지만 사실 아직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신 거예요. 그렇군요. 시아버지가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고생하셨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역시 그런 집안이구나라는 시선뿐이었죠. 시어머니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살잖아요. 우리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준혁 어머니는 어떤 일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요?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웃었어요. 전 평생 전업주부였어요. 남편이 워낙 잘 벌어서 일할 필요가 없었죠. 대신 문화재단 이사 같은 봉사활동은 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봉사활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사돈 어른들을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쏠렸어요. 준혁이가 곧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가 공손하게 말씀하셨죠. 고맙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준혁이 승진하면 연봉도 많이 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달라집니다. 물론 회사 회장이 내 후배라는 것도 한몫했죠. 또다시 자신의 인맥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돈 어른들도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혁이가 잘 되면 양가 부모님 모두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것도 준혁이가 도와드릴 수 있을 테고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을 부양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연금은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시죠? 시어머니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물점 하시면 소득이 불규칙할 텐데 노후가 걱정되시겠어요? 저희는 걱정 없습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요즘 의료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 준혁이한테 도움받으시면 되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시아버지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도움받을 거 뭐가 부끄럽습니까? 준혁이 벌이가 좋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집이 세시네요. 요즘 누가 혼자 힘으로 다 합니까? 특히 철물점이나 반찬가게 같은 영세 자영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가게는 30년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30년이요?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더 문제죠. 30년 된 가게면 이미 노후화됐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안 가잖아요. 아버지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시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가요?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죠. 평생 대기업 다니시면서 월급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셨습니까?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또박또박 말씀하셨죠. 30년간 정직하게 장사해서 돈 벌었습니다. 한 번도 손님을 속인 적 없습니다. 그건 그렇겠죠. 시아버지가 비아냥거렸어요. 하지만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움직이는 돈과 사돈이 버는 돈은 자릿수부터 다르죠. 아버지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릿수는 다르죠. 하지만 제 돈은 제 땀으로 번 돈입니다.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인정하셔야죠. 우리 준혁이 한 달 월급이 사돈 어른 가게 1년 매출보다 많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실례입니다. 수진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진정해. 왜 진정해요? 제가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시댁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들었어요? 수진 씨.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죠. 어른들끼리 대화하시는데 왜 끼어드세요? 어른들 대화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대화입니까?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게 대화예요?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지금 어디서 버릇없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잖아. 사실이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30년간 성실하게 일하신 걸 무시하는 게 사실이에요? 제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하시는 걸 영세하다고 깎아내리는 게 사실이고요? 우린 그런 뜻이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한 거지.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자는 얘기였어. 도움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푼다는 소리 아닌가요?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야, 준혁. 내 마누라 좀 어떻게 안 돼? 이렇게 버릇없는데 어떻게 키웠어?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일단 진정하고. 왜 나보고 진정하래요? 제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시댁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안 보여요?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빠. 제가 아버지를 붙잡았죠. 수진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가자. 어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가방을 챙기시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야, 사돈.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보셨어요. 예의요?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들을 깔보는 게 예의입니까? 우린 깔본 적 없어. 시어머니가 발끈했죠.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사실.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킨 게 무시당할 일입니까? 그건 그렇지만 시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 돈이 답이야, 이 세상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요.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비굴하게 산 적은 없습니다. 수진아, 가자. 아버지가 저를 잡아 끌었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아, 그냥 보내. 내장인 장모가 저렇게 버릇없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우리 세 사람이 탔습니다. 남편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시댁 현관 쪽을 봤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니? 평생 성실하게 산 게 죄야? 엄마. 제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잘못 없어요.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으셨지만 시동을 걸지 못하셨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계셨죠. 수진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왜요? 제가 울먹였어요. 아빠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더 잘났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더 많이 벌었으면.
좋은 대학 나왔으면 너한테 이런 수모를 안 당하게 했을 텐데. 아빠.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 아빠는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30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게 사신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보더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이야. 차 안이 고요했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자.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남동의 화려한 불빛들이 뒤로 멀어졌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부모님이 좀 심하셨어. 하지만 이해해줘. 원래 그런 분들이야. 원래 그런 분들.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너희 아버지도 좀 참으시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셔?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 아버지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안 와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미안해. 오늘 우리 부모님이 좀 심했어. 좀이요?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좀 심했다고요? 그래.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인정해. 말을 좀 심하게 하셨어. 하지만 아기는 없으셨어. 원래 그런 분들이야. 아기가 없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거지 취급하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지. 우리 집이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드린다는 얘기였어. 도와드린다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푼다는 소리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건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내 부모님도 나이 드시면 경제적으로 힘드실 거 아냐.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였어. 우리 부모님은 준비돼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30년 동안 모은 돈이 있고 가게도 있고 연금도 받으세요. 그걸로 충분할까? 남편이 되물었어요.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나중에 돈 없어서 고생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때는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모셔야죠. 하지만 그건 시댁이 나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가족이잖아. 남편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뭐가 문제야? 가족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오늘 시댁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한 짓이 가족한테 하는 거예요? 철물점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영세하다고 학력이 낮다고. 그게 가족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잖아.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 고졸이시고 가게는 작고 수입도 불규칙하시잖아. 사실을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봤어요?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오해하지 마. 난 내 부모님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현실은 인정해야지. 우리 집이랑은 격이 다르잖아. 격이요? 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당신네 부모님보다 격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물론 전부는 아니지. 남편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맞아.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남편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난 내 부모님 존경해. 30년간 성실하게 사신 것도 알고. 하지만 우리 애들 생각해봐.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애들은 아직 없잖아요. 제가 말했죠. 있을 거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지. 우리 부모님은 한남동 아파트도 있고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자산이 많아. 반면 내 부모님은 말을 끝까지 하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요?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 하지만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볼게요. 당신 부모님은 돈은 많지만 인간성은 없어요. 수진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야? 저도 시댁 어른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되받아쳤습니다. 시댁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되나요? 그건 다르지.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이야.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산도 많고. 우리 부모님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가게 지키고 자식 대학 보내고 빚 없이 사신 게 실패예요? 성공의 기준이 돈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런 거잖아.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돈이 있어야 존중받고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거야.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무시받아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시댁에서 우리 부모님 무시당하는 거 봤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하길 바랐어? 남편이 반문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대들라고. 제 부모님 편을 들어달라고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그건 좀. 남편이 말을 흐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화내실 줄 몰랐어. 평소엔 안 그러시거든. 평소에도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못 본 척 했거나. 수진아, 제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난 내 편이야. 진짜로. 그럼 증명해봐요. 제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한 말들 사과하시라고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거든. 그럼 전 더 이상 시댁에 안 갈 거예요. 제가 선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집에 왜 가요? 여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지 마.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냥 시간 두고 천천히 풀어가자.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해요. 뭘 정리한다는 거야? 남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관계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시댁의 관계. 그리고 우리 관계도요. 수진아, 설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혼하자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편인지 확실히 해야겠어요. 오늘처럼 시댁 편만 드실 거면 우리 결혼 생활 의미가 없어요. 난 내 편이라니까. 남편이 강하게 말했어요. 그냥 부모님 얼굴 좀 봐줘야 하는 입장이었던 거지. 앞으로는 신경 쓸게. 정말요? 제가 물었죠. 그럼 내일 당장 시댁에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직접 사과 전화하시라고요. 그건 남편이 망설였어요. 좀 시간을 줘. 부모님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 역시 안 되는군요. 저는 침대로 가서 이불을 챙겼습니다. 뭐 해? 남편이 물었어요.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예요. 제가 가방에 옷을 넣기 시작했죠. 수진아, 이러지 마.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우리 이야기 더 해보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짐을 챙겼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저랑 우리 부모님이냐 아니면 시댁이냐. 왜 꼭 선택해야 해? 남편이 답답해했어요. 다 가족인데 같이 잘 지낼 수 있잖아. 오늘 시댁에서 한 짓 보고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알아. 남편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진짜 미안하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시댁 어른들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하게 하세요. 그때까지 전 친정에 있을게요. 수진아. 남편이 절박하게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죠. 부모님은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밤에 왜? 아빠.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일어났니?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아침 먹어라. 아버지는 벌써 가게 나가셨어요.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애써 웃으셨죠. 어젯밤 한숨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새벽까지 아버지와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아침 식탁이었지만 어제 본 한남동 아파트의 화려한 식사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때문에 상처받으셨죠?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댁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 편만 드니까 화가 나요. 준혁이도 어려운 입장이었을 거야. 어머니가 이해하려 하셨어요. 부모님이시니까. 입장이 어렵다고 우리 편을 안 들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시댁이 잘못했는데 왜 남편은 모른 척하는 걸까요? 수진아.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양쪽 집안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제일 어려워. 하지만 어제는 너무 심했어요. 저는 울먹였죠. 아빠가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당당하게 사셨는데 어제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엄마. 제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시댁이 이상한 거예요. 알아.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셨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계속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여보, 전화 좀 받아. 이야기 좀 하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내 부모님한테 사과하시겠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라니. 수진아, 준혁이 전화야?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사과한대요. 그럼 받아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사과하겠다는데. 싫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과는 의미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오래가면 안 좋아. 엄마는 왜 맨날 참으라고만 하세요?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시댁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이해해야 해요?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엄마도 시집살이 할 때 많이 참았어. 그래도 내 아버지 믿고 버텼어.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도 저는 싫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수진아. 어머니의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휴대폰을 봤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제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께 내 부모님 사과하시라고 말했어. 시간 좀 줘. 꼭 해결할게.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저를 달래려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죠. 이어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 씨, 어제는 우리가 좀 심했어요. 사과할게요. 사돈 어른들한테도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려줄래요? 저는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사과라니.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가게에서 돌아오셨어요. 수진아, 아직 여기 있구나. 네, 아빠. 준혁이한테서 연락 안 왔어? 왔는데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진아, 아빠 말 들어봐. 네. 제가 아버지 옆에 앉았죠. 어제 일은 정말 기분 나빴어.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내 결혼까지 포기하라는 건 아니야. 아빠, 나는 괜찮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30년 동안 온갖 손님 다 상대하면서 살았어. 무시하는 사람도 많이 봤지. 하지만 어제는 달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들이 아빠를 그렇게 대했잖아요. 그래서 더 속상했지. 아버지가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좋은 애야. 너한테 잘해주고.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어떨지 몰라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댁 영향을 받으면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잘 지켜봐야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부부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야.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배우자야. 근데 준혁이는 어제 시댁 편만 들었어요. 저는 서운했습니다. 제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봐. 아버지가 설득하셨어요. 진짜 마음을 확인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그날 밤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죠. 장인어른, 장모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부모님이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준혁 씨. 어머니가 남편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이 직접 사과하셔야죠. 부모님도 사과하고 싶어 하십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내일 다시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시죠, 뭐. 아버지가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미안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했어야죠. 그 순간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남편이 변명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거든. 평소에도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못 본 척 했거나. 인정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좀 그런 면이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내려보는 경향이 있지. 알면서 왜 말리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을 텐데. 말려도 안 들으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워낙 고집이 세신 분들이라.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계속 무시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만나서 확실히 하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 부모님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했어. 정말요? 그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내가 확실하게 선을 그을게. 내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가 현관에서 맞이하셨습니다. 사돈 어른.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한남동 펜트하우스와는 천지 차이인 우리 집을 둘러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좁은 거실, 오래된 가구, 낡은 벽지. 모든 게 대비되는 공간이었죠.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앉으시죠.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평범한 보리차였죠. 사돈 어른.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저도 죄송해요.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드셨을 뿐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돈 어른께 큰 상처를 드렸죠.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셨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사신 것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들이 진심일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사과일까? 시아버지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사돈.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말씀은 고맙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군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아버지가 차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들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물론이죠. 시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경솔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아버지가 당황했어요. 그건 말문이 막힌 거였습니다.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아버님, 우리 아버지 직업을 무시하신 것, 학력을 깎아내리신 것, 가게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하신 것, 우리 어머니 보고 손주 봐달라고 당연하게 요구하신 것, 이 모든 게 잘못이에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대신 말했어요. 우리가 표현이 서툴렀어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오해를 샀네요. 오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무시하는 투로 말씀하셨죠. 우리 가족을 아래로 보신 겁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시아버지가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럼 어제 하신 말씀 다시 해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산다, 철물점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 우리 아들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이요.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죠. 사돈.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건 맞아요. 한남동 아파트 같은 집도 없고 비싼 차도 없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걸 깎아내리시면 안 됩니다. 장모님, 시어머니가 변명했어요. 우리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습니까? 어머니가 되물으셨어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손님들한테 한 번도 무시당한 적 없어요. 근데 어제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가족이 될 사람들한테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사과를요. 아버지. 남편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시댁 어른들을 쳐다보셨어요. 억지로 하는 사과는 오히려 모욕입니다. 사돈 제발. 시아버지가 다급해졌어요. 우리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만나지 맙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아버지가 당황했어요. 준혁이와 수진이는 부부인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살면 됩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왕래하지 않겠습니다. 장인어른.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이 지낼 필요는 없어.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차라리 멀리하는 게 낫지.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돈,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과까지 했는데 형식적인 사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바뀌실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뭘 더 어쩌라는 겁니까? 집까지 찾아와서 고개 숙였는데 고개 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어제 우리를 무시하던 그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 바뀐 거였죠. 여보, 제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남편이 망설였어요. 양쪽 다 이해가 돼. 양쪽 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중립을 지키려는 거예요? 준혁아. 시아버지가 남편을 불렀어요. 내가 뭐라고 좀 해봐. 장인어른을 설득해. 아빠.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 시아버지가 다그쳤어요. 내 장인이 우리한테 무례하게 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아버지는 무례하지 않으세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라고.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우리 보고 앞으로 만나지 말자는 게 정당해? 시댁에서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며 시에 베푸는 척하고. 그래서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짜증을 냈어요. 이 이상 뭘 어쩌라는 거야.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세요. 그게 안 되시면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사돈 정말 고집이 세시군. 시아버지가 혀를 찼어요. 제가 보기엔 사돈이 더 고집 세 보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쳤어요. 잘못하고도 인정 안 하시니까요. 우린 인정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사과도 했고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 없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죠. 시댁 어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군요.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준혁아, 가자.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망설이는 눈빛이었어요. 뭘 망설여요? 제가 물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수진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당신도 결정하세요. 저랑 우리 부모님이냐 시댁이냐. 왜 자꾸 선택하라고 해. 남편이 답답해했어요.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잖아. 오늘 보고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태도 바꿀 것 같아요? 준혁아. 시아버지가 강하게 불렀어요. 빨리 안 와?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시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역시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하셨네요. 여보, 오해하지 마. 남편이 변명했어요. 일단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다시 설득해 볼게. 소용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댁은 절대 안 바뀌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미 들을 만큼 들었어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시댁 어른들이 먼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망설이다가 따라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곧 멀어졌죠. 거실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왜요, 아빠? 아빠가 고집을 부려서 내 결혼이 흔들리잖니.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옳은 말 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괜찮을까?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 날 월요일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일하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남편 생각, 시댁 생각, 부모님 생각. 머릿속이 복잡했죠.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어요. 수진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애써 웃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 과장님, 잠깐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네. 제가 자리에 앉았죠. 긴장됐습니다. 과장님,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윗선에서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요? 무슨 이야기요? 과장님 남편분이 김준혁 부장님 맞죠? 네, 그런데요. 그분 아버지가 우리 회장님한테 연락하셨대요. 무슨 연락이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과장님 인사 문제에 대해서요. 인사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그게 인사팀장이 말을 흐렸어요. 과장님을 좀 조용한 부서로 옮겨달라고. 저를요? 왜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인사팀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만 회장님이 거절하셨대요. 그 요청을요? 네. 그래서 당분간 아무 변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과장님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인사에까지 손을 댄 거였어요. 회사를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회사 회장한테 연락했다며? 뭐? 남편이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나한테 인사 압력 넣으셨대요. 조용한 부서로 보내달라고. 아빠가 그런 걸 왜? 당신이 시켰어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야. 남편이 당황했어요.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정말요? 정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아빠한테 확인해 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남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빠한테 물어봤어.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정하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내 인사에 관여하려고 하셨대. 왜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빠 말씀이.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회사에서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조용한 곳으로 보내면 집안일에 더 신경 쓸 거라고. 미쳤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인사 문제에 무슨 권리로 간섭해요? 나도 화났어. 남편이 말했어요. 아빠한테 단단히 말했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미 저질러 놓고 말이 돼요? 저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다행히 회장님이 거절하셨대. 그게 다행이야? 제가 비웃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커리어에 손을 댄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미안해. 남편이 사과했어요. 내가 더 잘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 남편이 강하게 부인했어요. 아빠가 혼자 한 거야.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댁은 정말 선을 넘었어요. 제 직장 생활까지 통제하려 든다니. 저녁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 양반이 내 회사에까지 손을 댔다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회장님이 거절하셨대요.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야? 아버지가 분개하셨어요. 며느리 직장에 간섭하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 저도 충격이에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 집안은 정말. 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도가 지나쳐.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다음 날 회사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긴장하며 회장실로 갔어요. 수진 과장. 회장님이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회장님. 제가 공손하게 인사했죠. 어제 인사팀에서 연락받았죠?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과장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압니다. 그분이 예전에 나한테도 연락한 적 있어요. 그러셨어요? 과장 남편 승진 문제로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인맥을 이용해서 압력을 넣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승진에도 시아버지가 개입했던 거예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력으로 평가합니다. 과장 남편은 실력이 있어서 부장이 된 거예요. 다행이네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네. 사실은 말이죠. 회장님이 잠깐 멈추셨어요. 과장 아버지를 제가 알아요. 저희 아버지요? 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30년 전에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과장 아버지 철물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당시 저는 돈이 없었어요. 회장님이 회상하셨죠. 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사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런데 과장 아버지만 믿어주셨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반년 넘게 외상값을 못 갚았는데도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셨죠.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갚으려 갔더니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이자는 절대 안 받으신다고 하시더군요. 원금만 갚으래요. 그게 우리 아버지시네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딸인 과장을 뽑았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몰랐습니다. 물론 과장도 실력이 있어서 뽑은 거예요. 회장님이 덧붙이셨죠. 하지만 아버지 인연도 작용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과장 시아버지가 압력 넣을 때 더 화가 났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한테 인맥으로 압력을 넣다니요. 정말 송구합니다. 제가 사과했어요. 과장 잘못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런 시댁과 계속 지내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저도 몰랐던 과거였죠. 그날 저녁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빠, 우리 회사 회장님 아세요? 회장님?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누군데? 장민호 회장님이요. 30년 전에 아빠한테 외상으로 자재 사가셨대요. 아, 그 청년. 아버지가 기억해내셨어요. 잘 됐구나.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손님 중 한 명이었는데 뭘.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 뽑아주신 이유 중 하나래요. 그냥 어려워 보여서 도와준 것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한남동 아파트나 비싼 차보다 훨씬 값진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딸. 다음 날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로비에서 만났죠. 여보,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 말 없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 시아버지가 제 인사에 손댄 거 알죠? 알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미안해. 그게 끝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 뭘 더 어떻게 해? 남편이 답답해했어요. 아빠한테 단단히 말했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절대 안 바뀌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바뀔 수 있어. 남편이 강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내 편을 들게. 정말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똑같은 말 했어요? 이번엔 다르다니까. 남편이 다급했어요. 진심이야. 증명해봐요. 제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시댁하고 선을 긋겠다고 말하세요. 그건 좀. 남편이 망설였어요. 부모님인데 어떻게 선을 그어? 역시 못하시는군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요. 우리 대화는 평행선이에요. 수진아.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나요. 제가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절대 선택 못해요. 시댁과 저 사이에서. 그러니까 저도 선택할게요. 무슨 선택?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혼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죠. 수진아, 제발. 남편이 애원했어요.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 결혼은 계속할 수 없어요. 시댁 때문만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나? 남편이 자신을 가리켰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끝까지 모르시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게요. 나는 정말 남편이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친정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하려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놀랐어요. 수진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어머니가 걱정하셨죠. 한 번 더 생각해봐.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저도 알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대로 사는 건 저한테도 남편한테도 불행이에요. 부모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어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신 거였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협의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재산 분할도 복잡하지 않았고요. 남편한테 이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문자로 보냈어요. 이혼 변호사 선임했어요. 협의 이혼 진행하겠습니다. 곧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죠.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혼만은 안 돼.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수진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혼이 뭐예요? 제 결정입니다. 제가 담담하게 답했죠. 우리 준혁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해요? 시어머니가 따졌어요. 잘못은 시댁에서 하셨잖아요. 제가 받아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발끈했어요. 우리는 사과도 했고 최선을 다했어. 형식적인 사과로는 부족해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우리 보고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하신 짓 생각하면요. 우린 그럴 수 없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누군데 그런 굴욕을 당해. 그럼 이혼밖에 없네요. 저도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혼하세요. 대신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요. 기대 안 해요. 제가 웃었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어요.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도 결국 동의했거든요. 한 달 후 법원에서 만났어요. 서류에 서명하는 자리였죠. 여보. 남편이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정말 후회 없어? 없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요? 남편이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답했어요. 후회돼.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어요. 그렇게 우리 결혼은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끝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수고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힘들었지.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며칠 후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준혁 부장이 좌천됐다는 거였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하더군요.
동료가 제게 물었어요. 수진 씨, 전 남편 무슨 일 있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큰둥하게 답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회장님이 조치하신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압력을 넣으려 하자 아예 남편을 중요한 일에서 빼버린 거였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맡고 계시던 여러 회사 고문직에서 해임됐다는 거였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과거 인맥으로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게 알려지면서 평판이 나빠진 거였어요. 회장님이 업계에 사실을 알리셨다고 하더군요. 시댁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아파트도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소문까지 들렸어요.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으니까요. 당연한 결과였죠.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저를 지명하셨어요.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제 능력을 인정받은 거라 기뻤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덕분에 승진도 했어요. 차장이 됐죠.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일궈낸 거잖니. 다 아빠 덕분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평생 보여주신 성실함, 정직함. 그게 저를 만든 거예요.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잘 컸어. 그날 저녁 회장님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축하한다는 의미였죠. 부모님도 함께 초대하셨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지만 한남동 아파트에서의 그날과는 달랐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죠. 사장님, 아버지가 회장님께 인사하셨어요. 그때 도와주신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야말로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과거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있어요. 두 분이 악수하시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1년 후 우연히 예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회사 로비에서였어요. 수진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잘 지내? 전 남편이 물었죠. 네, 덕분에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 승진했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그쪽은 어때요? 전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냥 그래. 회사 생활 힘들지만. 그러시겠어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전 남편이 주저하다가 말했어요. 나 후회해. 그때 내 편을 들 걸 그랬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전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 잘 살아요.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미련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일도 잘 되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한남동 고급 아파트보다 비싼 외제차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본질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아버지의 30년 성실함이, 어머니의 헌신이, 회장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그게 진짜 품격이고 가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요. 오늘도 저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제 부모님처럼 제 능력으로 제 방식대로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억정원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